천황 만세? 일본 만세? 웃기지 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바치던 일본 카미카제 대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외친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을 부정하려던 일본 여학생에게 한 한국 남학생이 뜻밖의 말을 던졌고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인정 못한다며 오열하고 강의실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던진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카터이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미국 학생이에요. 저는 학군단 ROTC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어서 군사 역사, 전략,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고 있어요. 그날 아침 넓고 천장이 높은 교실로 들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약간 긴장됐어요.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모두 곧 시작될 특별 강의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버드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다니엘스 교수님은 온화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강단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중간열에 자리를 잡고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북과 펜을 꺼내놓았어요. 이 수업이 그냥 평범한 강의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다니엘스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동아시아와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도전과 위기를 겪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으며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으며 한국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려봤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은 엄청난 역경을 이겨낸 나라예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기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어요. 그들은 고통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지금의 한국은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첨단 기술, K-팝, 영화, 한식 같은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한국의 전통시장에 가득한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오늘 한국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용기를 주는지 진심으로 느끼게 됐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기들의 눈에서도 같은 호기심과 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가 됐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업 중간에 일본 출신 에미 사토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평소에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날따라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어요. 왜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여겨져야 하나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최근에야 부유해진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일본처럼 오랜 역사나 전통을 가진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녀의 발언에 교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에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제 증조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장교셨어요. 그 시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군도 일본의 강력함에 두려워했다고 해요. 지금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이건 우리 일본이 신의 사랑을 받는 증거 아닐까요? 다니엘스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에미를 바라보자 그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태평양 전쟁 때 카미카제 특공대를 아세요? 그들이 나타나면 미군은 혼비백산했다고요. 카미카제 특공대는 천황께 충성을 바치는 훌륭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용맹함은 하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인간을 폭탄으로 만든 일을 자랑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에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처음에는 말없이 에미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에미가 무슨 눈빛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따지자 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야. 카미카제 특공대는 용맹하게 싸운 게 아니라 군부에 세뇌되고 강요당해 죽어간 비극적 존재들이야. 그들을 미화하는 건 역사 왜곡이야.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진수의 말을 듣던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하지만 에미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죠. 증조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신 일인데 내가 더 잘 알아. 카미카제 특공대는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이 나타나면 미군은 도망치기 바빴다고. 이에 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카미카제 대원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천황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어. 왜인지 알아? 일본군이 그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목숨을 건 작전을 강요했기 때문이야. 게다가 그 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소년들도 있었어. 그들은 돌아올 수 없도록 착륙장치가 제거된 비행기에 태워져 죽어갔어. 학생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에미조차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반박했어요. 전쟁에선 희생이 따르는 법이야. 소수의 희생이 있었다고 일본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할 순 없어. 일본이 어떻게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됐는지 생각해봐. 진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한국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 너에게 딱 맞는 말 같다.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한 나라가 하늘 위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다니.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심지어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 진수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진수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고난, 진수의 부모님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들.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나라를 누군가 그렇게 쉽게 폄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만 바라봤어요. 교실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생각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 전 세계를 사로잡은 BTS와 K-팝,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 영화의 성공, 입맛을 사로잡는 김치와 불고기 같은 한식의 매력. 에미가 뭐라 하든 한국은 분명 놀라운 저력과 열정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스 교수님은 잠시 에미를 바라보고는 천천히 교실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는 고유한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한국의 여정은 분명 어려웠지만 그것은 또한 불굴의 의지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35년, 한국 전쟁의 참화, 군사독재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번영을 일궈낸 한국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의 말은 마치 차가워진 교실의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에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교수님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아픔과 성취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겪었던 역경과 노력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에미의 부적절한 발언이 남긴 무거운 분위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학생식당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마침 박진수가 식판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수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하버드에 와 있는 한국인 친구였죠.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친구였기에 오늘 수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진수야, 식사 같이 해도 될까? 오늘 수업에서 에미가 한 말에 대해 내 생각이 궁금해. 제가 말을 걸자 진수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어요. 그는 식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모든 나라는 각자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가 있어. 한국은 식민 지배부터 전쟁, 분단, 군사 독재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고향인 평양에서 남쪽으로 피난 오셨어. 당시 입은 겨울옷 한 벌과 배낭 하나가 전부였대. 서울이 폐허가 되고 산업 기반이 전혀 없던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진 IT 강국이 됐어.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과 노력의 역사도 함께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발전은 마치 험한 바위 틈에서 자라난 소나무 같아.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햇빛을 향해 자라면서 바위를 뚫고 강인한 뿌리를 내리지. 시간이 지나면 그 소나무는 주변에 그늘을 들이우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저는 그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깊이 공감했어요. 진수의 진솔한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캐나다 출신 엘리자베스가 다가와 물었어요. 진수,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건 서로를 향한 깊은 유대감과 배려를 의미해.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이웃들은 쌀 한 줌,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눴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품앗이라는 공동 노동으로 서로를 도왔어. 전쟁 후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울 때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벽돌을 나르고 흙을 쌓았지. 진수는 또한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송편과 떡국을 나누며 조상들의 지혜와 희생에 감사하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 한국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진수와 함께 걸으며 저는 우리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솔직함과 자부심 있는 태도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미국인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 각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진수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돼. 국가 간의 진정한 우정은 이런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거야.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오늘 교실에서 시작된 토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이는 제가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될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그 치열했던 수업 토론 이후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단풍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이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면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한국 현대사 책과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준비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일제강점기 35년, 해방 후 분단, 6.25 전쟁의 참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까지 한국의 역경 가득한 역사를 읽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이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그 폐허가 현대적 도시로 변모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변 판자촌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이야기, 황무지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한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된 노동, 70년대에서 80년대 수출 증대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섬유공장 노동자들의 헌신이 담긴 기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6.25 전쟁 중 피난길에 오른 한 가족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모든 삶을 담아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엿보였어요. 그 사진 아래에는 국민소득 67달러 1953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옆 페이지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2018년이라는 대비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단 한 세대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날 학교 캠퍼스에서 저는 진수를 찾아갔어요. 그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죠. 진수야, 어제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읽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 제가 말을 건네자 그는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너의 가족은 한국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책에서 읽은 것 말고. 실제 경험담이 듣고 싶어. 진수는 노트북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부산 피난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 혹한 속에 천막 하나에 7가족이 모여 살았대. 쌀이 부족해서 보리와 고구마를 섞어 끼니를 때웠고 학교는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했대.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처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대. 진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앨범 앱을 열었어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대학생이던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야.
당시에는 카메라도 귀했는데 졸업 기념으로 모아서 사진관에 간 거래. 흑백 사진 속에는 단정한 교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대. 그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부모님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기회도 생긴 거지. 진수는 또한 가족이 함께했던 설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어.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거든. 우리 집은 특히 송편 만들기 대회를 했는데 할머니가 송편 반죽을 나눠주시면 각자 모양을 내서 경연을 했어. 가장 예쁘게 만든 사람에게는 세뱃돈을 더 주셨지. 그의 눈빛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에서 읽은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추상적이던 한국의 역사가 갑자기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그 주 동안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학과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국제학 수업에서 한 학생이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고, 식당에서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제로 한 한국 음식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에미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캠퍼스 카페에서 다른 일본 학생에게 기생충 영화를 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한국 영화가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어. 너도 한번 봐봐.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체험 워크숍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배웠죠. 강사님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실 때 저는 이제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어 기초교재와 K-팝 가사집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에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즐겨찾기에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세계관을 넓혀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의 견해는 더 많이 배우고 마음을 열 때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그 역사의 깊이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의 편협한 발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이해는 지식을 쌓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주 금요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캠퍼스 한켠에서 열린 국제학생문화축제에 들렀어요. 한국 학생회 부스에서는 투어 던지기와 제기차기 체험이 진행 중이었고 옆에는 한복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한복을 입어보았고 진수가 마이클 양반이 된 것 같아 라며 웃으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호기심이 씨앗이 되어 점점 자라나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창문이 되었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더 많은 발견과 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 수업 토론 이후 캠퍼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국제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고 수업 중에도 질문이 늘어났죠. 에미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쟁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고 저도 제가 알게 된 정보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수를 만났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지난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면서도 친절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클, 사실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대. 한 동네 사람들이 쌀이 떨어진 집에 음식을 나누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구해다 주고 그랬다고 해.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모두 모여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눴대. 그냥 살아남는 것보다 그런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했던 거지. 진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면을 그려봤어요. 불 위에서 끓는 국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조용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서 저는 몇몇 반 친구들에게 한국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도서관 3층 스터디룸에 모였어요. 놀랍게도 에미도 참석했는데
예전의 날카로운 태도는 없어지고 공부하러 온 학생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레이첼이 질문했어요. 한국의 축제는 어떤 분위기야?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의 축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진주 남강에서 열리는 유등축제는 강물 위에 수천 개의 등불이 떠다니고 전주 한지축제는 한지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그리고 보령 머드축제는 진흙 속에서 뒹구는 독특한 축제야. 축제 때는 지역 특산물도 맛보고 전통 공연도 볼 수 있어.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루를 즐기는 거지. 방 안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나라의 축제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적 경험을 교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기 초에 읽었던 책에서 배운 현대 한국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경복궁 바로 근처에 최첨단 빌딩들이 있고 인사동의 전통거리에서 몇 블록만 가면 강남의 현대적인 거리가 나와요. 에미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영화는 왜 최근에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야? 그녀의 질문은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 같았고 그것은 그녀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시간의 스터디 세션을 마치고 저는 기분 좋게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작은 모임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새로운 생각에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체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적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이었죠. 다음 모임에서는 각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진수는 김치와 불고기에 대해, 저는 미국 남부 요리에 대해, 에미는 일본의 가정식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날이 기억나요. 정기적인 토론과 스터디 세션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한국에 관한 정보를 나누던 소규모 모임이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친구들의 커뮤니티로 발전했죠. 저 마이클 카터는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5월 중순의 맑은 금요일 오후 제가 사회학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도서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수와 에미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도서관 옆 대형 참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어요. 모두의 얼굴에서 편안한 미소가 보였고 그동안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문화 교류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서로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오해도 줄어들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진정한 국제 교류의 장이 된 거죠. 특히 놀라운 건 에미의 변화였어요. 처음 발언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훨씬 더 사려 깊은 태도를 보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각 나라가 겪어온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각자의 도전과 성취가 있잖아.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 모두 공감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 계획으로 이어졌어요. 윌슨 교수님의 글로벌 문화이해 수업 과제로 다문화 행사를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진수가 제안했어요. 이번 학기 프로젝트로 국제 문화의 날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각국의 음식, 음악,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고 교내 모든 학생들을 초대하는 거야. 에미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내가 일본 유학생 협회에 연락해서 참여를 독려할게. 독일, 프랑스, 중국 유학생들도 함께하면 정말 다양한 문화 교류가 될 것 같아. 우리는 메인홀에서 개최할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스시, 타코, 파스타 등 각국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너,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 세계 각국의 음악과 춤을 배울 수 있는 공연장까지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저는 특히 경영학과 제시카와 협력해서 행사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컴퓨터공학과 알렉스의 도움으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프로젝트에 기여하겠다고 나섰죠.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큰 규모의 캠퍼스 행사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도서관에서 빌린 세계 문화의 이해라는 책을 펼치며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각 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작은 모임이 캠퍼스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앞으로의 학기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하며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언젠가는 국제관계나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업 토론이었던 것이 이제는 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된 셈이에요. 우리의 문화교류 프로젝트는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 열린 마음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